저를 많이 신경 안 쓴다, 뭐 어떻게 막는지 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도 축구를 하면서 항상 어떤 선수들은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모든 선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는 제가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또 당연히 필드에서 제가 보여주는 게 가장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It was a tough game first half, but I think Asian football has grew up massively. So for the future, and yeah, I'm definitely sure, I'm 100% sure that they will find the best solution. 월드컵 출전팀을 48개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고, 반대론자들은 피파의 결정이 14억 인구의 중국 때문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32개국 체제에서 중국의 본선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황당하게도 중국은 2차 예선에서 탈락이기했고 48개국 이슈의 찬반론자와 반대론자 모두에게 다소 어이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탈락한다면 피파가 언젠가는 148개국 참가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해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전 이후 페스티벌 분위기로 홈경기를 준비하는 한국과 정반대로 중국 언론이 생사를 건 싸움으로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오래도록 중국 축구가 약했지만 이번 대회의 탈락 여부가 그동안과 비교가 안 되는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축구가 쇠퇴 중이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항상 약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표팀과 비교하면 중국은 축구 역사 내내 약했다가 맞지만 대외적으로 중국 축구는 분명 하락세입니다. 중국의 2002년 월드컵 본선 진출은 그들 입장에서 역사적인 쾌거였고 피파 입장에선 10억 인구의 상업적인 파워를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최국 한국, 일본이 예선에 빠져서 평소보단 쉬운 난이도였지만 2024년 현 시점 중국이 사우디, 이란, 카타르와 동남아 팀들을 누르고 32개국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중심에는 맨시티의 순지하이가 있었습니다. 만수르 이전의 맨시티이지만 순지하이는 6년간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유일한 시티 출신 아시아인입니다. 오랜만에 홈경기장을 방문했던 그는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 목 놓아 외쳤습니다. The club is the best club for me. But right now, Man City is the best club in this country. Best club in the world.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지하이선! 중국산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던 당시 중국 국대의 특이점은 밀루티노비치 감독이 선수 발탁 과정에서 무려 60명의 선수들을 실험했던 일화입니다. 그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새로 대표팀을 구성했고 해당 과정에서 두웨이와 치보가 발굴되었습니다. 히딩크가 김남일,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등 알려지지 않았거나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고 무조건 주장이었던 홍명보를 차출하지 않는 등의 파격 행보를 보였던 점과 제법 닮아 있습니다. 중국이 2002년 본선 그라운드를 밟은 것이 아시아 축구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기록이냐면 일본조차 1998년이 역사상 첫 월드컵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레벨 차이를 생각하고 첫 월드컵 무대가 불과 4년 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제법 파격적인 발자취입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히 원정 경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항상 부담스러운 일정이고 한국조차 중동 경기에선 필승을 장담하지 못한 10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시아에게 주어진 티켓은 고작 4장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사우디가 쟁취했습니다. 왜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인지 납득하시나요? 무려 이란이 탈락했습니다. 전통의 모래바람 쿠웨이트, UAE도 아니고 중국이 사우디와 함께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은 충격에 가까운 속보였고, 본선을 앞두고 중국의 피파 랭킹은 52, 개최국 한국의 랭킹은 40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공안증의 대상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착각이 들 수 있는 개막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걸음 쫓아오자 한국은 10걸음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은 2002년 4강 진출에 성공하며 다음 레벨로 넘어갔고, 중국은 무득점 3전패의 기록이었지만 중국이 어쩌면 축구로 될지도 모른다는 신기루를 작성한 것으로 만족한 대회였습니다. 축구 후진국들의 성장세가 보통 우상향인 이유는 좋은 세대가 나타나면 그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를 열기 때문입니다. 종목의 인기와 유소년들의 유입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역시 성적과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한국 4강의 영광은 손흥민 같은 아이들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15억 중국인들도 그들의 첫 월드컵 본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2002를 보고달한 세대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해버렸습니다. 2002 이후 국가적으로 월드컵 우승이란 열망을 입으로 뱉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지만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2002 예선이 그들 축구 역사의 유일한 전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동 팀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남아 팀들에게 격침당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피파 회장은 48개국 확대를 공식 발표하며 세상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육박하는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그에게 세상이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이 알고 있었고 2002년과 2020년대의 중국은 상업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2개국이 자웅을 다투던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진 일부 사람들은 48개국 사이에서의 큰 전력 차이와 길어진 일정으로 인한 빅리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궁극적으로 팬들이 최고 수준의 토너먼트를 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키워드는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월드컵에 꼭 중국을 데려오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던 피파였습니다. 그리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대회, 그것도 2차 예선에서 중국은 탈락 위기에 있습니다. 48개국의 논란 자체가 우스워져 버린 순간이고 중국 입장에선 그들만의 라이벌, 한국 원정에서 탈락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축구 인기마저 사그라들게 할 메머드급 이슈입니다. 북중미 본선과 축구 인기의 장려, 유소년의 유익과 한일 축구 추격은 그들 입장에서 최상의 목표였고 피파라는 실탄까지 쥐고 있었지만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선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심판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예선에 VAR이 도입되지 않은 지점을 꼬집는 언론이 늘어나고 있고 배정된 심판에 대해서도 아시안컵에서 중국골을 취소했던 인물이라며 선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전 패배와 동시에 심판 자질이 당연한 듯 등장할 것이며 VAR이 없어서 패배했다는 정신승리 또한 나타날 선제 공격입니다. 심지어 한중전이 끝나고 1시간 30분 뒤에 열리는 태국 싱가포르전의 일정까지 이상한 행정으로 표현하며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결과를 보고 싱가포르가 중국의 탈락을 위해 고의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논리입니다. 변명거리 빌드업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싱가포르에 7골을 퍼부은 화력을 목격한 이상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보다 언론전을 통한 여론 달래기가 더욱 주요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예선 통과가 확정된 팀과 탈락 위기에 있는 팀의 만남에선 동기부여가 쟁점이 되곤 하는데 한국은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받기 위해 호주와 피파 랭킹 경쟁을 하고 있어 역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탁된 선수들, 주전의 부상으로 발탁된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개개인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의미 없는 한 경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패배에도 심판 탓을 하거나 핑계거리를 찾아선 안 됩니다. 이는 한국 축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원인을 자신의 약함에서 찾는다면 개선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본선에서의 오심은 치명적이지만 지역 2차 예선? 그것도 휘슬도 불기 전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심판을 포함한 외부만을 말한다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2차 예선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축구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약한 축구는 결국 3차 예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일정, 심판이 누구냐는 정말 중국 축구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왜 마지막 경기에 탈락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동안의 결과만을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 축구가 왜 14억 인구를 가지고도 못할까를 주목하면 동시에 한국은 왜 5천만 인구를 가지고도 현재 성적이 가능할까란 의문이 함께 남게 됩니다. 다른 대륙에 비해선 신체적으로 비교적 유사점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에서 한국은 유소년 숫자가 가장 적지만 가장 잘하는 여러 명을 모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지성이 은퇴하니 손흥민이 나타나는 스토리가 시스템에 의해서인지 우연한 천재의 연속성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쇠퇴기로 빠진 종목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좋은 상황에 가장 대두될 주제는 언제나 미래 전략입니다. 축구팬의 한 명으로 중국을 만나면 대표팀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2차 예선을 앞두고 싸우기도 전에 심판이 누군가에 주목한다 생각하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부족한 한국 대표팀이지만 당연한 듯 2차 예선 통과를 하는 국가의 팬들이 있는 반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VAR이 없다고 울부짖는 국가의 팬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국가의 선택권이 없었고 당연한 듯 월드컵 본선을 외치고 있지만 그 당연함을 위해서 적은 숫자로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이겨낸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현은 진부하지만 14억을 대표하는 11명이 이름만 들어도 공포로 물들 5천만 분의 11에는 분명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셨어요.